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환자가 우리나라에서 오늘 하루에만 5명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환자가 나온 지 11일 만에 11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이번엔 세 번째 환자와 함께 식사를 했던 6번째 환자의 부인과 아들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제는 2차 감염이 나왔는데 오늘은 3차 감염이 발생한 겁니다. 또 오늘 오전 우한에서 돌아온 우리 교민 368명 중 18명도 의심 증상을 보여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한주 기자입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5명 가운데 7번째 확진자는 20대 남성입니다. 23일 오후 입국했고 26일부터 기침 등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이후 30일 저녁 확진 판정을 받아 서울의료원에 격리됐습니다. 8번째 확진자 역시 중국에서 온 60대 여성입니다. 7번째 확진자와 같은 날 같은 비행기를 타고 우한에서 칭다오를 거쳐 입국했습니다. 서울에 머무르다 거주 지역인 전북 군산으로 갔습니다. 이후 기침 증상이 나타났지만 28일 1차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2차 검사에서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됐습니다. 9번째와 10번째, 11번째 확진자의 경우 1명은 2차 감염, 2명은 3차 감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중국에 가지 않고 국내에서 감염된 겁니다. 지역사회 전파가 현실화됐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현재로서는 이 6번 환자로 인한 접촉자의 양성이고 3차 감염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 확진자들은 모두 격리 병상에 있고 상태는 모두 안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3차 감염 환자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 환자와 함께 식사를 했던 6번째 환자의 가족 2명인데요.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지역사회에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배양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확진 판정을 받은 6번 환자의 가족 2명은 국내 첫 3차 감염 환자입니다. 우한에 있다 들어온 1차 감염자인 3번 환자는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 이 중 한 사람이 6번 환자입니다. 이 환자가 다시 자신의 가족 2명에게 3차로 바이러스를 퍼뜨린 겁니다. 3차 감염은 바이러스가 처음 확산된 중국에 이어 전 세계에서 2번째입니다. 보건당국은 3차 감염 환자들이 또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았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국내에서 옮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나오면서 지역사회 전파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다만 아직까진 바이러스가 폭넓게 퍼졌다고 보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어쨌든 접촉자라는 한 테두리 안에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건당국이 어느 정도 감시를 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발병한 거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에게 어떤 위협이 되거나 이럴 거라고 보지는 않는 거죠. 추가 확산을 막으려면 갑자기 늘어난 확진 환자의 접촉자를 찾아내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조사 인력이 부족합니다. 즉각 대응팀이 4개 팀이 나가서 5번 이후의 환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 인력이 약간은 부족한 상황이긴 합니다. 당장은 시도보건소 인력을 활용해 역학조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네, 6번째 환자는 지난주 설 명절에 찾아온 딸과도 밥을 먹었습니다. 이 딸은 어린이집 교사로 29명의 아이들과 접촉했다고 하는데요. 여긴 바로 폐쇄됐고 수원에 있는 또 다른 어린이집도 한 교사가 환자와 접촉한 게 확인돼 문을 닫았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충남 태안의 한 어린이집입니다. 안이 텅 비었습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휴원을 알리는 공지가 붙었습니다. 이 어린이집 교사 A씨는 6번 확진자의 딸입니다. 지난주 명절을 맞아 부모와 식사를 함께 했다며 현재 자가격리 중입니다. 보건당국은 A씨가 오늘부터 발열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가 이번 주 어린이집에서 접촉한 영유아는 29명에 이릅니다. 걱정이 많이 되죠. 아무래도 면역성이 약하니까 애들은. A씨 남편 B씨도 관찰 대상입니다. B씨의 직장인 한국발전교육원도 오늘 교육생 전원을 긴급 귀가시키고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이들 부부에 대한 검사 결과는 내일 새벽에 나올 전망입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안 어린이집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보육교사 C씨가 사촌 오빠인 7번 확진자와 접촉한 게 확인됐습니다. 현재 C씨가 증상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어린이집은 휴원했고 해당 건물은 전체를 폐쇄했습니다. C씨가 접촉한 교직원과 원생 등 28명은 능동감시 대상입니다. 2, 3차 감염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지역사회에서 대량 확산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네, 이번엔 3차 감염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는 서울대병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상화 기자, 지금 거기 있는 환자가 6번째 환자, 그리고 6번째 환자의 가족 2명, 이렇게 총 3명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세 번째 환자와 식사를 같이 했던 6번째 환자가 어제 이곳 서울대병원으로 왔는데요. 이 6번째 환자의 가족 2명이 오늘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6번째 환자의 아들과 아내입니다. 3차 감염인 셈인데요. 이 가족들도 이곳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럼 환자들 상태가 좀 걱정인데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오늘 새롭게 확인된 환자들은 오후 들어 격리병실로 옮겨졌는데요. 지금은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료진들에게 물어봤는데요. 현재까지는 중증은 아니고 상태도 양호하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입원한 6번째 환자는 약간 열이 있는 상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가족 2명을 감염시킨 시기는 정확치는 않은데요. 이 환자의 진술을 볼 때 증상이 경미했는데도 감염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우려스러운 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나머지 환자들도 크게 증상이 있는 사람은 중증인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네, 또 오늘 새롭게 확인된 환자 2명은 우한에서 바로 온 게 아니라 칭다오를 거쳐서 온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2명은 지난 23일 우한에서 칭다오를 거쳐서 이곳으로 우리나라로 입국을 했습니다. 같은 비행기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모두 증상이 없는 채로 입국을 했다가 발열 등의 증상이 있어 보건소로 신고한 경우인데요. 어제와 오늘 확진 판정을 받고 서울의료원과 원광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렇다면 보건당국이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더 많아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보건당국은 초기엔 우한과 후베이성 위주로 방역을 강화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중국 전체로 이것을 확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28일 중국 입국객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것도 우한 직항편 승객들이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7번째와 8번째 환자처럼 다른 중국 지역을 통해서 격리한 사람들이 확진 환자가 나오고 있는 만큼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상화 기자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전문가와 함께 방금 저희가 전해드린 소식을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오셨습니다. 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전에 저희가 전해드렸던 내용부터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3차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이 6번째 환자의 부인과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럼 딸도 혹시 감염 확인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네, 물론 당연히 있습니다. 이런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이 가장 위험한 네. 밀접 접촉자들은 가족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치료 과정에서 이 접촉을 하게 되는 의료진이 됩니다. 특히 가족의 경우에는 이 확진 이전 상태부터 접촉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같은 공간에서 오랜 시간을 생활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감염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어린이집 교사기 때문에 아이들과 접촉한 기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이들 같은 경우는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고위험군에 해당이 됩니다.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점은 네. 이분이 이 증상이 나타나기 이전에 접촉을 한 걸로 예, 알려져 그렇죠. 있어서 예. 감염 전파력이 굉장히 낮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이 최근에 상황을 보면 비교적 아주 초기 증상기에 감염 전파가 확인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면밀히 이 아이들을 잘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게 조기에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본부도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오늘 하루 만에 추가 확진자가 5명이나 나왔습니다. 이게 조금 확산되는 속도가 가파라지는 느낌인데 여기서 더 올라갈 거라고 보십니까? 네,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주 목금 토 일 그리고 네. 다음 주 중순까지가 우한을 방문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환자들과 네. 또 확진된 환자들과 접촉한 사람들 중에 발병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유는 최근에 이 우한에서 발생한 450명 이상의 환자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네. 평균적인 잠복 기간이 5.2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예. 일주일 이내에 대부분 발병을 하고 95% 이상이 12.5일 이내에 발병을 하게 되는 것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중순까지가 우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방문자들이 가장 많이 분포하는 시간대이고 또 네. 접촉자들도 그 시간대가 가장 발병 빈도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확진자가 상당수 더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환자 수를 대략적으로 한 몇 명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예측을 하시는지. 물론 이제 그 재생산 지수라고 해서 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이 전파 강도가 강한지를 보여주는 지수가 물론 있습니다. 한 예. 사람이 감염이 되면 1.4명에서 2.5명이 더 감염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려를 조금 덜하게 하는 거는 지금까지 확진된 분들이 그래도 우리 방역망이 네. 관찰을 하고 감시하는 가운데서 접촉자가 최소화된 상태에서 발견이 되고 예, 있다는 그렇죠. 점입니다. 굉장히 불행 중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렇게 확인이 돼서 관리를 하는 상황에서 발병을 하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접촉자가 최소화되기 때문에 네. 지역사회 유행 가능성이 낮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뭐 걱정했던 상황이긴 하지만 3차 감염자가 나온 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최악의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결국에는 이 역학조사 과정에서 접촉자를 놓친 사람이 있을 가능성, 이 부분을 뭐 100%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이 철저한 역학조사가 필요하고 또 이 접촉자 중에서 발병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또 지금까지는 능동감시 대상인 경우에는 또 다른 접촉자가 생길 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중국의 유행이 지금 예. 가라앉지는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렇죠. 다른 도시에서의 유행이 의심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 지역을 통한 유입 환자들이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있고 그 환자들과 또 접촉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리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우리 방역 체계가 이 부담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예, 장기간 할 수 있겠는가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메르스 때보다 전파력은 더 강하고 뭐 그렇다고 위험한 정도는 좀 더 약하다. 이런 게 지금까지 전문가들의 설명이셨잖아요. 예, 전파력은 메르스 때보다 확실히 강한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재생산 지수가 메르스가 0.4에서 0.9였다면 지금은 1.4에서 2.5 정도니까 2배 이상 높은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망률의 경우에도 과거의 사스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사스가 네. 10%였던 점에 비해서 지금 통계가 나오는 거 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3% 이하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겨울에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독감을 예. 생각해 보면 이게 1% 미만의 사망률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거보다 한 두세 배 높기 때문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사망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지금부터는 우한에서 들어온 우리 교민들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369명 중 1명이 중국 당국 검역을 통과하지 못해 전세기를 타지 못했고 또 18명은 의심 증상을 보여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병원에 격리됐습니다. 나머지 증상이 없는 교민들은 아산과 진천에 머물고 있는데요. 아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이제 도착한 지도 반나절이 지났네요. 아산에는 몇 명이 어디서 지내고 있습니까? 네, 지금 이곳에서 화면 왼쪽 직선거리 약 500m 뒤쪽으로 경찰 인재개발원 생활관 5동이 있습니다. 이곳에 우리 교민 200명이 있고요. 또 이곳에서 65km 떨어진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 150명이 분산 수용됐습니다. 예, 많은 사람이 한 번에 이동해야 했을 텐데 그 이동 경로는 어떻게 됩니까? 네, 교민들은 오전 8시 김포공항에 도착해 3시간가량 검역 등 입국 수속을 받았습니다. 이후 10시 50분 경찰버스 34대를 나눠 타고 12시 50분 아산, 1시 20분에는 충북 진천에 도착했습니다. 긴장된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창문 너머로 보이는 교민들의 모습은 매우 피곤하고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네, 원래는 주민들 반대가 심했잖아요. 오늘 교민들 버스가 들어올 때는 충돌이 없었다고요?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곳에는 주민들이 천막과 의자를 깔아놓고 경찰과 대치를 하고 있었고요. 교민 수용 불가라는 현수막도 여러 개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아산과 진천 양쪽 주민들이 모두 스스로 철거한 겁니다. 오히려 일부 아산 시민들은요, 교민버스가 지날 때 이곳에 나와서 환영합니다, 힘내세요라는 응원 메시지를 적은 손팻말을 들고 나와 흔드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네, 교민들이 그 안에서 어떻게 생활하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앞서 리포트에서 언급했듯이 방도 혼자 쓰고 식사도 방 안에서 해결해야 하는 등 꽤 엄격한 격리 수칙이 적용됩니다. 일단 방 밖으로 복도만 나가더라도 N95 등급 마스크를 써야 하고요. 외부인은 물론 시설 내에서 다른 교민과 만나는 것도 제한됩니다. 이곳에는 국립중앙의료원 의료진 그리고 국방부 군의관 등이 함께 머뭅니다. 입소한 교민이 저희 취재진에게 보내준 사진과 영상이 있는데요. 오선민 기자의 리포트로 잠시 시설 내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아산에 격리된 한 교민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진입니다. 두루마리 화장지와 칫솔, 속옷부터 세탁 비누, 목장갑, 색연필도 눈에 띕니다. 지인들은 건강을 기원하는 답글을 남겼습니다. 또 다른 교민은 내부 시설을 영상으로 찍어 격리 생활을 외부에 알렸습니다. 이들은 생활관에서 1인 1실로 지냅니다. 교민 지원 계획에 따르면 방은 약 6평으로 화장실이 딸린 원룸 구조입니다. 침대에 옷장, 간이 테이블과 의자, 텔레비전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식사는 도시락으로 합니다. 아산경찰 인재개발원에 머무는 교민들을 위한 도시락 배달이 곧 시작됩니다. 오늘 점심으론 도시락 200여 개가 들어갑니다. 맨날 똑같은 거 먹을 수 없으니까 우리 기본 거기에서 이제 뭐 하나 이렇게 추가하고 과일, 과자, 음료 등은 요청에 따라 수시로 제공됩니다. 방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교민들을 위해 여가 생활도 지원합니다. 와이파이를 제공해 방 안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인재개발원 안에 있는 도서관의 책들을 활용할 계획도 있다고 했습니다. 교민들이 내놓은 세탁물은 소독해 전문 업체에 맡기고 쓰레기는 환경부에서 폐기물로 분류해 따로 처리하게 됩니다. 경찰 인재개발원 정문과 생활관 부근엔 대인 소독기가 한 대씩 설치됐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예, 2주 동안 있으면 답답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증상이 없는 교민들이 다 거기 있는 건데 혹시나 향후 증상이 발견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교민들은 하루 2번씩 건강 상태를 점검받습니다. 혹시라도 열이 나는 의심 증상이 나오면 곧바로 국가지정 입원 치료병원으로 이송이 됩니다. 2주 동안 특이 증상이 없다면 보건교육을 받고 이곳을 나가게 됩니다. 어쨌든 유증상자와 함께 비행기를 타고 온 교민 수백 명이 이곳에 있다 보니 주민들은 불안해합니다. 아산시는 먼저 주민들에게 마스크와 세정제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방문 진료팀을 운영해 주민들의 건강 상태도 매일매일 파악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도훈 기자였습니다. 예, 교민들이 우리 땅을 밟기까지 꼬박 12시간이 걸렸습니다. 몇 번이고 까다로운 검역을 거쳤기 때문인데요. 불안감과 차분함이 교차한 당시 상황을 몇몇 분들이 휴대전화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거리에서 마스크를 쓴 채 기다립니다. 영사관 셔틀버스가 도착합니다. 우한을 빠져나갑니다. 거리에는 불빛뿐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도착한 곳은 테너공항. 텅 비었습니다. 우리 교민들만 보입니다. 공항으로 오실 때도 얼마나 좀 고생이 많으실까. 수속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우리와 중국 정부 모두 3차례 검역을 거칩니다. 앉은 채로 쪽잠을 청한 끝에 방호복을 입은 공항 직원들을 만납니다. 확인증을 받고 드디어 비행기에 오릅니다. 승무원들도 머리 끝까지 감쌌습니다. 빈자리 없이 빼곡히 앉습니다. 2시간을 날아 도착한 김포공항. 구급차와 방역요원들이 교민들을 맞습니다. 내려서는 다시 한번 체온을 잽니다. 입국 절차는 전세기만 들어오는 터미널, 그 안에 경납고에서 밟습니다. 일반 승객과 아예 떨어져 들어온 겁니다. 이렇게 우리 땅을 밟는 데까지 꼬박 12시간이 걸렸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오늘 도착한 전세기에는 베테랑 승무원 11명도 함께 탑승해 우리 교민들을 도왔습니다. 모두 자원자들이었다는데요. 그중 한 명인 오중현 대한항공 사무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사무장님 안녕하세요. 베테랑 승무원이라고 안녕하십니까. 제가 전해들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특별한 비행이라 긴장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승객들도 마찬가지셨을 것 같은데 어제 기내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승객분들이 탑승하실 때 의외로 상당히 차분하고 그리고 침착하게 탑승을 하셨고요. 예. 별다른 문제 없이 탑승하셨을 때도 그 자리에 앉아서 대기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이게 사진을 통해서 보니까 어린아이가 이제 부모님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도 보이던데 아이들은 그래도 좀 불안했을 것 같아요. 예, 저도 몇몇 어린아이 분들을 같이 동반한 승객분들을 모시고 했는데, 예. 걱정보다는 기내에서 울거나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요. 예. 그리고 아무래도 탑승 시간 자체가 중국에서나 한국에서나 새벽 시간이어서 네. 탑승하신 다음에는 보통 어린아이 분들은 취침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 다행이네요. 또 우여곡절 끝에 당초 일정보다 한 11시간 늦게 출발했는데 현지에서 출발도 좀 늦어졌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아시겠지만 탑승하기 전에 이제 승객분들 대상으로 검역관들이 이제 검역 관련한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보통은 탑승을 하게 되면은 줄을 서서 우르르 이렇게 승객분들이 한꺼번에 탑승을 하시는데, 네. 이번 이 특송기 같은 경우에는 한 12분에서 한 13분 정도가 한 번씩 이렇게 검진 절차를 받고 들어오시고 하는 그런 일련의 절차를 거치면서 좀 늦어졌습니다. 아, 예. 이번 비행을 자원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서도 가족들이 걱정할까 봐 또 알리지는 않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사무장님은 스스로 걱정은 별로 안 되셨나요? 사실 걱정이라기보다는 어차피 모든 승무원들이 이제 좀 신념을 가지고 비행하는 부분도 있고, 예. 그리고 이번 이제 사태는 이제 국가적 위기 상황이니까 승무원들이 어느 승무원이라도 좀 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은 했었습니다. 근데 예. 저희가 아무래도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이제 승무원들의 부담을 좀 덜어주자라는 입장에서 좀 자원을 했었고요. 네. 부담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승무원으로서 다른 승무원들의 부담감을 좀 경감시켜준다는 그런 입장에서 자원을 했습니다. 예, 조금 뒤 출발하는 두 번째 전세기에는 타지 않으시는 거죠? 예, 오늘 지금 출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저는 집에서 지금 휴식 중에 있습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오중현 사무장님이었습니다. 네, 이제 잠시 뒤면 우한에서 교민들을 태우고 올 두 번째 전세기가 김포공항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오후 중국 정부가 운항을 허가했는데요. 지금 김포공항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영우 기자, 두 번째 전세기 출발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네, 두 번째 전세기는 잠시 뒤 8시 45분 김포공항을 출발하게 됩니다. 어제와 시간은 비슷한 상황입니다. 다만 어제는 인천에서 출발해 김포로 들어왔다면 오늘은 김포에서 출발해 내일 다시 김포로 돌아오는 경로입니다. 비행기는 현재 계류장에서 이륙을 준비 중이고요. 기종은 어제 중국 우한으로 갔던 보잉 747 기종, 같은 기종이 다시 갑니다. 네, 오늘 가는 전세기에는 귀국을 원하는 교민들 모두 탈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좌석은 상당히 넉넉합니다. 좌석수는 400석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1차 비행기를 못 탄 교민 350여 명가량을 모두 태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가 추가로 신청하는 교민이 있으면 모두 태운다는 방침이어서 정확한 탑승 규모는 중국 현지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처럼 2차 전세기 탑승자 중에 증상이 있는 분이 나오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오늘과 마찬가지로 내일도 비행기가 김포공항에 착륙을 하게 되면 활주로에 내려서 간단한 건강검진을 받게 됩니다. 열이 나는 교민은 곧바로 지역 거점 병원으로 옮기게 되고요. 다른 교민들은 버스를 타고 임시 생활시설로 가게 됩니다. 네, 김포공항에서 박영우 기자였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가 국제적인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우한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된 지 한 달 만이라 안 그래도 늦장 대응이란 비판이 나오는데 중국의 통제 능력을 확신한다는 말까지 해서 WHO가 중국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불과 열흘 만에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국제적인 비상사태는 아직 아니라던 기존 입장을 바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The main reason for this declaration is not because of what is happening in China, but because of what is happening in other countries. 중국 밖에서 급속도로 확산되는 사람 간 감염, 이른바 2차 감염 현상이 심각하다고 본 겁니다.
WHO의 비상사태 선포는 2009년 신종플루부터 지난해 에볼라 바이러스 사태 등에 이어 이번이 6번째입니다. 하지만 WHO는 정작 후속 조치로 예상됐던 다른 나라로의 여행이나 교역 제한을 권고하진 않았습니다. 특히 비상사태 선포 권한을 갖고 있는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거듭 중국을 의식하거나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This declaration is not a vote of no confidence in China. 특히 중국의 질병 통제 능력을 확신한다는 현실과 동떨어진 언급도 했습니다. 때문에 WHO 사무총장이 중국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중국은 그야말로 초비상사태라고 합니다. 어젠 하루 만에 사망자 수가 43명이나 늘었고 이제 환자 수는 10,000명에 육박합니다. 베이징 연결돼 있습니다. 자, 박성훈 특파원, 중국에선 결국 환자 수가 10,000명에 다다랐네요. 네, 확진자 수가 하루 만에 2,000명 가까이 증가해 현재 10,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발병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한 건데요. 중국 정부가 전 지역의 이동을 통제하고 방역에도 총력전을 펴고 있는 상황이 무색하게 감염자 수는 도리어 더 빨리 늘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도 어제 38명이 는 걸로 집계돼 역대 최고라고 했었는데 오늘 아침 43명이 더 사망한 것으로 발표되면서 다시 한번 최대치를 넘어섰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 수는 213명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군을 동원하라는 지시도 내렸다던데요. 시진핑 주석은 지난 28일 베이징을 방문한 WHO 사무총장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우한 폐렴이라는 악마가 활개치도록 놔두지 않겠다고 자신했었는데 오늘은 군 동원령까지 내렸습니다. 군부대의 정예 요원을 뽑아 방역 현장에 즉시 내려보내라고 지시한 겁니다. 내부 단속도 강화하는 분위기인데요. 이번 사태로 인한 민심 이반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적인 예로 후베이성 환강 지역 보건 책임자가 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했다는 지적이 나오자마자 곧바로 해고해버리기도 했습니다. 우한에선 실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 가족이 의료진을 폭행하고 마스크와 방호복을 찢는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한마디로 민심이 점점 흉흉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이번 바이러스의 사람 간 전염성을 발병 초기에 이미 알았으면서도 은폐해왔다는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중국 연구진이 국제의학 학술지에 오늘 발표한 논문에 공개된 내용입니다. 지난해 12월 말부터 이미 바이러스 원인으로 지목된 화난 수산물 시장과는 관련이 없는 감염자가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이번 달 초에는 의료진 7명도 감염된 사실이 있죠. 그러니까 중국 당국이 사람간 감염 가능성을 인정한 게 지난 21일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중국 정부가 한 달 가까이 그 가능성을 알고도 은폐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중국 정부가 외국에 나가 있는 우한 주민들을 데려오기로 했다면서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직접 밝혔습니다. 해외에 체류하는 우리 시민들이 공경에 처해 있다면서 전세기를 보내 우한으로 직접 데려오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우한 시민들의 신변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보호 조치로 보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박성훈 특파원이었습니다. 미국도 처음으로 2차 감염자가 나와 비상입니다. 백악관은 대통령 직속 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중국 여행을 금지할 것을 권고하는 최고 수준의 경고도 발령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입니다. 미국에서 처음 나온 2차 감염자는 중국 우한을 여행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의 남편입니다. 중국에 간 적은 없습니다. 배우자가 발열과 기침 증세를 보일 때 노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He recently began reporting symptoms and was admitted to the hospital and placed in an isolation room where he is in stable condition. 미국 내 환자는 이 60대 부부를 포함해 모두 6명으로 늘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 직속으로 태스크포스를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Working very closely with them and with a lot of other people in a lot of other countries, and we think we have it very well under control. 또 중국 전역에서의 여행 금지를 권고하는 최고 수준의 4단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미국은 우한 지역에 남아있는 자국민 추가 대피를 위해 다음 주 2차 전세기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2주 이내에 우한에 위치한 후베이성에 머문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와 체코, 베트남 등은 중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하거나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으로 가는 항공편과 철도 운행도 상당수 끊겼습니다. 이탈리아에선 유명 음악학교가 동양계 학생의 수업 참석을 금지한 것으로 전해져 과잉 대응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오늘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환자가 3명 나왔다는 가짜 문서가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졌습니다. 공공기관이 쓰는 문서 양식을 그대로 본뜬 건데 지역 보건소에 문의가 이어지며 혼란이 컸습니다. 최영 기자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확진자 발생 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입니다. 오늘 3명의 확진자가 나왔다며 거주지와 직업, 조치 내용을 적었습니다. 공공기관의 보고서 형식과 닮았습니다. 하지만 가짜입니다. 가짜 뉴스고요. 혹시는 당시 지금 확진자 없어요. 지금 전화 오고 있어요. 결국 화성시는 주민들에게 사실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자체의 실제 내부 문서들이 유출되기도 했습니다. 접촉자의 개인정보가 여과 없이 퍼졌습니다. 내부 자료가 유출된 게 맞고 어디에서 유출됐는지 지금 그 유출 정의 찾고 있는 중이라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진 환자가 방문한 곳으로 알려진 업소들은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영화관은 긴급 방역 조치 중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길은 모두 차단했고 영화 상영도 주말까지 중단했습니다. 세 번째 확진자가 묵은 강남 호텔 일대는 발길이 줄었습니다. 요즘에 감염필에 오는데 딱 원래 고기 파는 서점이 많거든. 딱 떨어졌다. 두 환자가 함께 식사했던 한 식당은 다음 달 5일까지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마스크와 손 세정제를 찾는 사람들은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다른 생필품 판매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메르스 사태와는 또 다른 모습인데요. 소비 심리가 위축된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2달 된 아기를 키우는 이정은 씨는 최근 마스크를 대량으로 샀습니다. 집안 곳곳에도 손세정제를 놓고 씁니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오자 마스크는 15배, 손세정제는 23배 더 팔렸습니다. 반면 생수나 기저귀처럼 평소에 많이 팔리는 물건들은 온라인몰이라도 판매량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80%까지 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손세정제나 마스크 정도만 필요 정도로 사는 편이고 다른 생필품이나 이런 거는 구매를 꺼리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바깥에서 있던 물건들이 저희 집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걱정돼서. 지금 당장 급한 물건이 아니라면 굳이 외부에 있던 걸 집으로 배달시키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는 밖에 나가지 않아도 물건을 살 수 있는 온라인몰은 매출이 껑충 뛰었습니다.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면서 특히 생필품은 많이 팔렸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겁니다. 소비 심리가 쪼그라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쏠림 현상이 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러한 소비 패턴 변화로 인해서 소비 위축이 나타나는 경향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최근 헤어캡과 물안경을 쓰고 입국한 여행객들 사진이 화제가 됐죠. 이렇게 하면 진짜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조보경 기자가 어떤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부터 손 씻는 법까지 검증된 예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공항에선 우리 교민들을 추가로 태워올 전세기가 이륙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8시 45분쯤 출발을 할 것으로 보였는데 아직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전세기에는 우리 정부 신속 대응팀이 타고 있고요. 아무래도 조금 있으면 출발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행기는 어제와 같은 비행기고 3시간 동안 환기하고 또 소독을 거쳤다고 합니다. 이 비행기에는 우리 교민 350명 정도를 태우고 돌아올 걸로 알려졌는데요. 정부는 아까 저희가 전해드린 대로 최대한 많은 인원을 태워서 오겠다는 방침입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우리 교민들은 중국 당국의 검역을 우선 거친 뒤에 탑승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는 교민 한 분이 중국 검역을 통과하지 못해서 전세기에 타지 못했습니다. 우한으로 가는 전세기 모습 전해드렸습니다.